PM이 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아, 이거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PM이라는 직무도 그러고 거의 모든 기획이라는 바운더리에 있는 직무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 자기 전문성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특히 주니어 레벨 때는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PM이라는 직무가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맞아요. 주니어를 뽑지를 않잖아요. 맞아요. 주니어 PM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네. 제가 나온 배경을 간단히 생각해 본 거는 네. PM을 못 뽑으니까 네. 그러니까 PM을 그래도 키우는 시도를 하는 거죠. 왜냐면 네. 회사에 PM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그래서 아마 PM 밑에 주니어 PM 같은 걸 붙여서 뭔가 해본다거나 가능성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가정을 이렇게 하고 말을 해봐도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PM이 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긴 제가 한데 주니어 때도 PM이라는 직무를 알아서 나는 네. PM이 되겠어, PM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네. 정말 많이 검색을 해봐도 네. 하는 얘기들은 다 똑같았거든요. PM이 되고 싶으셨어요? 네. 오,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꿈을 이루셨어요? 사실상 근데 이야기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주니어는 불가하다. 왜냐면 정말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주니어였으니까 난 PM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조금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저도 느껴지는 게 네. PM이 시장에서 공급은 많아지고 있는데 수요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수요가 정말 한정되게 당연히 경험 있는 PM 쪽으로 쏠리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주니어인데 PM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기획자로서 일단은 기획자 직무로 연차를 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개발자로서 연차를 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아니면 진짜 뭐 경영 쪽으로 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하는 것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한 것도 이해가 돼야 되고 팀을 조율하는 것도 이해가 돼야 되니까 제가 만약 기획자로 회사에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팀에 속하게 될 텐데 그 팀 안에서 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자기가 대신한다는 생각으로 좀 연습을 해보는 거? 리더십을 주어지지 않아도 스스로 가져라 맞아요. 이런 제일 중요한 말이겠네요. 역량이 리더십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주니어 때 배우기 되게 어려운 거니까. 근데 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네. 개인의 기질이라 해야 되나? 네네. 진짜 성향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니까 직무 중에 하나라 생각하는 건 약간 스페셜리스트 아까 이건 네. 대화가 방금 나왔는데 저는 좀 포기한 지 오래거든요. 전문성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전문적인 분이. 아니 20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네. 제 성향을 완전히 이제 점점 파악하고 그때 결론을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는데 네. 스페셜리티를 가져갈 수 없겠다는 그 결정을 내렸었어요. 저는 예전에 그 내린 배경이 일단 너무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너무 많고 다양한 걸 다 해보고 싶어하고 네. 뭔가 팀워크 이런 거에는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뭔가 하나에 빠져서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전문성이라고 하는 이제 범위에서도 아까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좀 제너럴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냐에 관한 그런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네. 검색하면서. 왜냐면 제 고민의 주제였고 스페셜리스트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었는데 네. 이게 도대체 왜 나는 안 되는가. 근데 제너럴리스트에 대한 위로가 된 컨텐츠들 테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었고 거기서 느낀 거는 제너럴리스트가 이거 자체의 전문성을 인정받기까지는 꽤 긴 시간의 숙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제너럴리스트인데 네. 내가 아는 제너럴리스트 중에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까지 인정받는다는 게 굉장히 한국에서 특히 어렵거든요. 한국에서 전문직이나 네. 뭔가 딱딱 떨어지는 거 정답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네. 때는 그런 것들은 설명하기가 쉬워요. 너 뭐 해? 했을 때 네. 나 회계사야. 나 개발자야. 오히려 디자이너도 좀 어렵다고 하지만 설명하기 쉬워요. 나 디자이너야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베이스로 하는 근데 기획자라고 했을 때 기획이 뭔지부터도 일단 너무나 넓은 네. 단어고 그런 거에서 되게 혼돈이 왔었던 게 있는데 근데 PM이야말로 제너럴리스트의 성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조별과제 하나를 하더라도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저는 다 PM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하나의 프로젝트 네. 혹은 프로덕이라고 쳤을 때 그거를 많이 해본 사람이면 되게 저는 PM에 어울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좋아했고 성과도 내봤고 아주 작은 거더라도 어떤 그런 거에 대해 희열을 느끼면서 해왔던 사람이면 뭐 연차를 떠나서도 아마 충분히 PM으로서 저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 PM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좀 네. 환상이 생긴 것 같아서 PM을 꼭 할 필요는 없고
내가 PM에 맞을까? 이런 정도의 고민으로 차라리 해보는 게 요즘 커리큘럼들 보니까 뭐 그런 PM이 되는 교육과정들 맞아요. 또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아마 좋겠다는 쌓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일 좋은 경험은 뭐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중요한 거니까 만약 PM이 되고 싶어서 지금부터 경험을 쌓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창업 동아리를 만들던지 아니면은 아 너무 좋아.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던지 그러면서 분명히 부딪히는 것들 있을 거고 배우는 거 있을 텐데 그게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PM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래서 네가 PM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 뭐 이런 문제들 많이 듣다 보니까 저는 뭐 PVM 전문 교육 과정을 들었는데요. 다른 거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경쟁력이 있는 포인트가 크게 작용하진 않으니까 진짜 많은 문제를 해결해 봤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PM이 되고 싶어 하는 거는 그것도 좋긴 한데 큰 의미는 없고 PM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주도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맞아요. 끝 지점이 PM이 될 수도 있다. 그쵸, 그냥 하나의 가능성 중에 네. 하나인 거고 네. 그 영호님이 저한테 선물해준 책이 요즘 네. 한 1년 뒤에 읽고 있는데 책을 요즘 잘 안 읽다가 네. 그 실리콘밸리 팀장 네네. 네, 거기 읽다가 제가 좀 공감 갔던 표현이 방금 주제랑 맞닿아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팀장이 더 권한도 많고 네. 연봉도 높았고 그러니까 직급처럼 존재했어요. 매니지먼트 영역이. 근데 이제 매니지먼트를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무들이 많이 늘어난 게 이제 협업이 필요한 환경이 자꾸 늘어나니까 생긴 것 같고 네. 이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은 아직도 팀장 혹은 리더라고 하면 또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나 내가 언젠간 가야 될 곳 혹은 연봉을 위해서 신화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생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PM을 꼭 할 필요도 없다 생각하는 게 만약에 개발자로서의 진짜 스페셜리스트가 계속 커지면 그쪽 분야에서 최고치를 또 찍는 것 자체도 뭐 연봉을 원한다면 네. 연봉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전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 개별 기여자에 대한 환상을 좀 깨고 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네. 내가 여기에 재미를 느끼냐 네. 그러니까 이 팀워크를 어떻게든 삐걱대는 걸 맞춰가지고 네. 뭔가 멋진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희열을 얼마나 느끼고 이 한 명 한 명의 그 관계를 하나의 관계로 만들어갔을 때 희열 네. 이런 거를 희열을 못 느끼면 되게 지옥인 직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사람 만나서 이게 네.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애초에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면은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네, 싫은 소리도 하거나 네. 피드백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젠다도 리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희열이 없으면 네. 이게 힘들다. 사람들이 PM 하면은 뭔가 프로덕트 전체 총괄할 것 같고 그럼 연봉도 높을 것 같고 네. 성공한 PM들의 연봉을 보겠지만 네, 그쵸. 어쨌든 그런데 너무 또 빠지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우려도 듭니다. 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PM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아까 질문의 시작은 거기였는데 그거 이전에 왜 PM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맞아요.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성향이 안 맞는다면 방금 현범님이 정말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성향이 안 맞는다면 과연 굳이 PM을 해야 하는가? 사실 저는 PM이 막 옛날에는 멋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되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선배님들도 지켜보고 네. 저도 어떤 그런 직무를 하게 되고 하면서 느끼는 건 그냥 심부름꾼? 남들이 하는 거 실무로 봤을 때 빨리 해야 되고 처리해줘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아쉬운 소리 하기 힘들고 그러면은 진짜 힘들 수 있으니까 그게 뭐 저는 이제 디자이너 롤로 항상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게 되다 보면은 아 진짜 이 사람은 너무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몇 번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쩔 때는 이제 감정 쓰레기통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전체를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오는 압박감이 상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그 프로젝트 매니저에 네. 관심이 좀 있었을 때 뭐 국가교육이 한번 열려가지고 뭐 우연찮게 시간이 맞아서 한번 재밌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비슷한 질문. 네. PM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랑 비슷한 질문으로 네. PM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냐 PM이라는 게. 네. 그랬더니 이제 사실상 PM을 만든다는 거는 현업에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저희가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을 이런 거를 매칭을 해서 최대한 뭔가 네. 교육을 하지만 그런 기질이나 아까처럼 뭔가 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는 일에 가깝다. 리크루터의 하는 역할이. 네. 그래서 저 사람을 키워서 PM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네. 저 사람은 PM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실제 현업에서.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협업을 안 하면 이 프로덕이 굴러가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그러니까 계속 환경이 복잡해지고 해야 될 게 많고 뭐 직무들을 연결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연결을 할 수 있는 성향이나 뭔가 네. 이런 게 하고 싶은 거랑 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 거랑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다이를 키우는 거랑 비슷하네요. 제다이가 제가 뭔지 정확히 제다이가 이제 성. 네, 스타워즈에 나온 건데 포스를 가진 어린애를 발견해서 제다이들이 제자로 삼아서 키우거든요. 그럼 그 포스를 찾는 걸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PM이 어떻게 되냐는 일단 1번은 PM에 집착할 필요가 있는가에 네. 대한 질문. 왜 PM이 돼야 되는가? 아까 네. 되게
잘해주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뭐 PM을 꼭 이제 자기가 성향이 맞는다면 네. 자연스럽게 PM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콘텐츠의 퀄리티 같은 거는 물론 제 욕심이 있어서 막 그렇게 낮은 퀄리티로 만들진 않겠지만 진짜 안 중요하다고 이 맞아요. 이야기의 맞아요. 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도 엄청나게 다른 말들을 하고 있을 거거든. 그 만약에 기록이 남아 있었으면 나는 내 네. 어느 정도 내 그때 모습들이 사실 남아 있는 네. 편이라서 장면 장면으로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치관이 자꾸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사람이 이제 발전하니까. 자식한테 보여줄 수 있게. 아